만약 당신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외국에서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녀가 당신 몰래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았다면? 저는 이스라엘에서 30년간 의사로 일해온 야엘 레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벗고 이스라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시골 마을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었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엄마도 모르게 딸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저는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날아가서야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 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엄마였는지. 그 진실을 알고 나서야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 엄마가 딸을 찾아 떠난 한국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인생 최대의 반전. 과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믿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야엘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30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어요. 군의관 출신이라 규칙과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죠. 병원에서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어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딸 미카였어요. 28살인 미카는 저처럼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엄격하게 키웠거든요.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야. 완벽해야 해. 우리 레비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이런 말을 수없이 했죠. 미카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모든 걸 통제했어요. 친구들도 제가 승인한 아이들만, 취미활동도 의대 입학에 도움되는 것만, 연애는 당연히 금지였어요. 사랑은 의사가 된 후에도 늦지 않아. 지금은 공부에만 집중해. 미카는 항상 내 엄마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 순종적인 딸이 자랑스러웠죠. 제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는 완벽한 딸이었거든요. 그럼 미카가 한국 서울대 의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6개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반대했지만 미카가 간절히 원했죠. 엄마, 저도 이제 28이에요. 다른 나라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요. 사실 미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원한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엔 제가 정해주는 대로만 따랐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했지만 의학 발전을 위한 일이니 허락했어요. 공항에서 미카를 배웅하던 날, 엄마,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올게요. 미카가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이별 인사였나 봐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화상통화하자. 뭘 배우고 있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다 보고해야 해. 제가 마지막까지 통제하려 했죠. 첫 3개월까진 괜찮았습니다. 미카가 약속한 대로 매주 화상통화를 했어요. 한국 병원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선배 의사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예상 가능한 보고들이었죠. 그런데 4개월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거죠. 화상통화도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맞아요라며 자꾸 미뤘어요. 더 이상한 건 미카의 말투가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보고드립니다 식으로 격식을 차렸는데 엄마 진짜 재미있어요. 여기 사람들 너무 따뜻해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카야, 밥 먹자 이런 소리가. 누구야, 그 남자? 물어봐도 그냥 동료예요 라고만 했죠. 하지만 미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복귀 예정일 당일. 저는 공항에 일찍 나가 기다렸어요. 미카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사고 우리 딸 수고했어 라는 팻말도 준비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미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았죠. 이상한 일이에요. 미카는 평생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아이인데 제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공항 안내 방송이 계속 들렸어요. 인천발 항공편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미카는 없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는데 저만 혼자 서 있었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온갖 상상이 다 들었죠.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하지만 가장 무서운 생각은 미카가 의도적으로 안 온 게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의료협력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비 박사님, 따님이 복귀하지 않았어요. 국가 간 의료 교류 계약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계약 위반이라니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향후 모든 의료 교류에서 배제돼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으로서의 명예였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 그런데 제 딸이 그 모든 걸 무너뜨렸다니.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요? 한국 측에서도 확인했지만 사고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라진 겁니다. 의료협력처에 매일 연락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미카 레비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딸을 직접 찾으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한 달 휴가를 냈죠. 딸을 찾으러 한국에 가야 해요.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계속 미카 생각만 했어요. 미카가 어렸을 때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10살 때 미카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병원에 혼자 보냈던 일.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의사 딸이니까라고 말했던 것. 중학교 때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했는데 공부나 해라고 했던 일. 생각해보니 저는 미카의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엄격한 관리자였을까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았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한글 간판들, 빨간 택시들, 지하철 안내방송. 미카도 이런 풍경들을 봤을 텐데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국제교류팀을 찾아갔죠. 미카 레비를 찾고 있어요. 제 딸입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뒤적였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그런데 4개월째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더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웃음이 많아졌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가 갑자기 밝아졌다고요? 그때 한 인턴이 다가왔어요. 혹시 미카 선생님 이야기인가요? 저 김수진이에요. 김수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미카 선생님 처음엔 정말 조용했어요. 점심도 혼자 드시고 쉬는 시간에도 의학 서적만 보고 마치 기계 같았어요. 기계 같았다고요? 제 딸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환자들과 농담도 하시고 저희랑 같이 밥도 드시고 그때 미카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라고. 미카 선생님 마지막에 남해 쪽 작은 병원에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상근의료도 일하신다고 하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분과 친해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미카 선생님이 그분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정말 사랑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카가 사랑에 빠졌다고요? 제가 그토록 금지한 연애를 했다고요? 그분 이름이 뭐죠? 김태준이라고 들었어요. 전에 응급구조사였는데 지금은 고향에서 작은 병원 일을 도우신다고. 응급구조사라고요? 의사도 아닌 사람과 제 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수진이 남해로 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그 다음 배를 타야 한다고 했죠. 먼 길이었지만 가야 했어요.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고속버스로 3시간 다시 배를 타고 작은 섬에 도착했어요. 어촌마을이었죠. 할머니들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번잡한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배에서 만난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외국분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딸을 찾으러. 딸이 여기 있어요? 혹시 의사 선생님? 제 심장이 뛰었어요. 네, 맞아요. 아이고, 미카 선생님 어머니시구나. 우리 동네에서 그 선생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라니까. 밤에도 응급환자 있으면 달려오시고 돈 없는 할머니들은 공짜로 봐주시고. 할머니의 말에 놀랐어요. 제가 아는 미카는 그렇게 감정적인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안 보이더라고. 아기 낳고 나서는. 아기요? 그럼요. 태준이랑 낳은 예쁜 아기. 정말 미카 선생님 닮았어요. 마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미카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미카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는 젊은 의사가 없어서 할머니들이 큰 병원까지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기 낳기 전까지는 계속 오셨는데 요즘엔 안 보여요. 정말로. 아기를 낳았나요? 네, 몇 달 전에 예쁜 아기 낳으셨어요. 태준 씨랑 같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이 정말로 아기를 낳았다고요? 저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가 김태준의 집을 알려줬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였어요. 올라가는 길에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미카 선생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시구나. 그런데 요즘 미카 선생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어머니한테 뭔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용기가 안 난다고. 작은 한옥에 도착했어요. 마당에 아기 옷들이 널려 있었죠.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면서 한국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태준이었죠.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아기의 눈이 미카와 똑같았거든요. 분명히 제 손주였어요. 아기가 김태준을 보며 웃고 있었는데 정말 편안해 보였죠. 실례합니다. 미카 레비를 찾고 있어요. 저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김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미카의 어머니시군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우리 딸을 여기 붙잡아 둔 건가요? 딸의 미래를 망쳐놓은 건가요? 김태준이 당황했어요. 붙잡아 두다니요? 미카는 자신의 의지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이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성스럽게 아기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오세요. 미카가 곧 돌아올 거예요. 집안은 깨끗했어요. 벽에는 미카와 김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둘 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미카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 해서요. 제가 알던 미카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미카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기저귀 샀어. 엘리 많이 울었어? 미카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편안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미카와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미카는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길게 기르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있었죠. 제가 아는 미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말 편안해 보였다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미카야.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온 세상이 뒤집어졌어. 미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김태준이 눈치채고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저와 미카만 남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연락도 안 하고 사라진 거야? 국가계약 위반이라는 게 뭔지 알아? 미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내 길? 의사가 내 길 아니야? 엄마가 원하는 의사 말고 제가 되고 싶은 의사요. 미카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미카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혼외 임신까지 한 거야? 결혼도 안 하고 아기까지 낳은 거야? 미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사랑해서 낳은 아기예요. 태준과 곧 결혼할 거고 한국 국적도 신청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 사람이 되겠다고요?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요? 너 정신 나갔어? 이스라엘 국적을 포기한다고? 우리 가문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카가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항상 가문 명예만 중요해요?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나요? 그날 밤 비가 쏟아졌어요. 김태준이 저를 위해 작은 방을 하나 내줬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새벽 2시쯤 부엌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나가보니 미카가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잠 안 와? 네, 엄마도요? 저도 미카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딸과 둘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카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멀리 도망친 거야? 도망친 게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여기서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진짜 내 모습? 그게 뭔데?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의사가 아니라 제가 되고 싶은 따뜻한 의사요.
미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이스라엘에서 저는 항상 긴장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할머니들이 아프면 집까지 찾아가서 봐드리고 아이들이 다치면 밤늦게도 달려가죠.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는 레비 가문의 자랑이야. 우리 가족의 명예를. 엄마. 미카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늘 가문 명예만 중요했지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태준 오빠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 순간 김태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기가 울어서 우유를 타러 온 거였죠. 죄송해요. 엘리가 깨서. 김태준이 분유를 타는 모습을 봤어요. 밤중에도 실은 내색 없이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제가 말을 걸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미카와 아기를 정말 책임질 수 있나요? 김태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미카와 엘리는 제 인생 전부예요. 하지만 당신은 응급구조사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미카와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김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학력도 낮고 돈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미카를 진짜로 사랑해요. 미카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미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미카가 김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태준 오빠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완벽한 의사 미카가 아니라 그냥 미카를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30년간 미카에게 한 게 뭔지를.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걸. 미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미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다음날 아침 아기 엘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아기가 기어서 제 무릎에 왔죠. 아기 손에 작은 장난감이 들려 있었어요. 주사기 모양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카가 사준 거예요. 할머니처럼 의사 되라고. 할머니라고요? 미카가 다가왔어요. 엄마, 아기 이름이 엘리예요. 엘리 김. 한국식으로는 김엘리고요. 엘리. 히브리어로 나의 신이라는 뜻이죠. 미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의미 같았어요. 엘리가 엄마를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엘리가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그리고 저를 보며 웃었어요. 미카를 닮은 웃음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엄격한 의사 야엘이 아니라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 야엘로. 미카야, 네가 정말 행복하다면.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엄마는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 미카가 제 품에 안겼어요. 고마워요, 엄마. 며칠 더 머물면서 미카의 일상을 봤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미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태준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미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미카가 말했어요. 엄마, 1년에 2번은 꼭 한국에 오세요. 엘리도 보시고요. 알겠어. 엄마도 한국어 공부 좀 해볼게. 엘리와 대화하려면 필요하잖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저는 병원 책상에 엘리 사진을 걸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레비 박사님, 이 예쁜 아기가 누구예요? 제 손주예요.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 회화책을 샀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엘리와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서요. 6개월 후 미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태준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엘리가 할머니라고 말해요. 할머니. 한국어로 할머니라는 뜻이죠. 엘리가 저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미카는 제가 원하는 의사가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지금도 가끔 미카에게서 영상통화가 옵니다. 엘리가 주사기 장난감을 들고 할머니, 의사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납니다. 제 딸이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행복해요. 완벽한 의사 엄마가 아니라 사랑하는 할머니가 되었으니까. 30년간 통제했던 삶을 내려놓고 나니 모든 게 자유로워졌어요. 미카도 저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요. 6개월 전 한국에서 처음 만난 혼혈 손녀 엘리. 그때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한국이에요. 30년 넘게 지켜온 의사생활을 접고 1년 중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그 과정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딸 미카가 갑자기 이스라엘 의사 면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의 충격, 그리고 엘리가 제게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그 작은 손녀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한국인 사위의 부모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당황스러움, 시골 병원에서 목격한 딸의 놀라운 모습까지 정말 믿기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야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0년간 의사로 일해왔죠. 6개월 전 한국에서 딸 미카와 사위 태준, 그리고 혼혈 손녀 엘리를 만나고 돌아온 후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제 딸이 낳은 아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미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뜯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엄마, 엘리 첫 생일이에요. 할머니 없으면 의미 없어요. 제발 와주세요. 편지 안에는 손으로 그린 초대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엘리의 작은 손바닥 도장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초대장 뒤에 적힌 글씨였어요. 엄마, 엘리가 밤마다 할만하면서 울어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3건이나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초대장만 바라봤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침실 거울 옆에도 붙여놓았죠. 화장실 거울에까지 붙여놨어요. 동료 의사 다니엘이 심각하게 물어봤습니다. 야엘, 너 요즘 이상해. 수술 중에도 멍해 있고. 무슨 일이야? 손녀 생일 초대장을 받았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뭘 그렇게 고민해? 다니엘, 너는 몰라. 그 아이는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혼혈이라는 말을 참아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30년간 쌓아온 지위, 예루살렘에서의 안정된 생활. 무엇보다 또다시 한국에 가서 그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들과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엘리가 저를 향해 2팔을 벌리고 있는 꿈이었어요.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30년 의사생활에서 처음으로 3주 연속 휴가를 낸 거예요. 동료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6개월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 땅을 밟으니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물어봤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세요? 손녀 생일이요.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녀라는 단어가 아직도 어색했거든요. 택시에서 미카네 집 주소를 말하는데도 입이 마르더군요. 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물어보시더군요. 손님, 오랜만에 가족 만나러 오시나 봐요? 표정이 엄청 긴장되셨네요. 네. 손녀 첫 생일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스러워 보이세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 손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서운 의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카가 정말 잘 키우고 있는 걸까? 혼혈인 엘리가 한국에서 편견 없이 자랄 수 있을까? 태중 가족들은 진짜 엘리를 받아들이는 걸까? 미카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태준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셨군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6개월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미카가 갑자기 말했거든요. 엄마, 시부모님도 엘리 생일 파티에 오셔요. 어머님과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너무 걱정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저를, 그리고 혼혈인 엘리를 어떤 시선으로 볼지. 태준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첫인상부터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나, 야엘 씨 맞죠? 태준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시라며? 정말 멋지세요. 그분은 저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게 더 당황스러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태준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머님이시군요. 진짜 미인이시네요. 미카가 어머님 닮아서 그렇게 예쁜 거였구나.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런 직설적인 칭찬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 어머니가 엘리를 안고 계시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이 아이 참 신기해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애 같을까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다름을 이분들은 특별함으로 받아들이고 계셨던 거예요. 태준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야엘 씨, 우리는 엘리가 자랑스러워요. 이 아이는 세계 어디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잖아요. 한국어, 히브리어 다 할 수 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던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엘리의 첫 생일날이 왔습니다. 미카가 밤새 준비한 작은 파티였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아직도 반반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어색하고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엘리가 케이크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저는 일부러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엘리가 케이크 대신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미카가 말했어요. 엘리야, 케이크 맛있지? 할머니 보지 말고 케이크 먹어. 그런데 엘리는 케이크에는 관심도 없고 계속 저를 바라보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더군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그 순간이었어요. 엘리가 제 쪽을 향해 두 팔을 벌리더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이에요. 할만.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미카가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엘리가 할머니 부른 거예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한 거예요. 태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엘리가 엄마도 아빠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데 할머니를 먼저 불렀네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꽉 안아줬어요. 엘리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사랑하는데도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엘리는 제 팔에 안겨서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작거리더군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속 얼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엘리는 처음부터 어머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미카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일하는 병원에 같이 가요.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궁금했어요. 예루살렘 최고 병원에서 일하던 딸이 한국의 이름도 모르는 시골 병원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정말 작았어요. 예루살렘 병원 응급실 한 칸보다도 작은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미카야, 여기서 제대로 된 의료가 가능해? 그런데 미카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 환자가 오셨는데 미카가 그분을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할머님,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딸아, 나는 여기저기 다 아픈데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카는 전혀 서두르지 않고 그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20분이나 걸렸어요. 예루살렘에서라면 그 시간에 환자 5명은 봤을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미카에게 따졌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런데 미카의 대답이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그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한 달에 한 번 병원 오는 게 유일한 외출이에요. 제가 들어드리는 그 20분이 할머니에게는 한 달치 대화거든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저는 환자를 시간으로 계산했던 걸까요? 점심시간에 미카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여기 환자분들은 저를 딸이라고 부르세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30년 의사생활에서 환자가 저를 가족처럼 대한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미카에게 물어봤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니? 엄마, 여기선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의사와의 대화가 치료의 절반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찡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환자를 케이스로만 봤던 걸까요? 그날 저녁 미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이혼하겠다는 건 아닐까?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포기하겠다는 건 아닐까? 이스라엘 의사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거예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 면허를 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지. 저보다 미카가 더 잘 아는데. 미쳤니? 정말 미쳤어. 그 좋은 자격을 왜 포기해? 혹시 태준이가 강요한 거야? 미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 무슨 선택? 후퇴하는 게 선택이야? 그런데 미카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서 진짜 의사가 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환자를 많이 봤지만 여기서는 환자와 진심으로 소통해요. 어떤 게 더 의미 있는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태준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어요. 어머님, 미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세요. 환자분들도 미카를 정말 사랑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행복? 행복이 밥 먹여줘? 미래는 생각 안 해? 나이 들면 어쩔 거야? 미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미카의 미래 때문이 아니라 제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2주를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모든 게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눈물이 났거든요. 엘리와 헤어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병원으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야엘, 한국 다녀온 기분이 어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환자를 볼 때마다 미카가 그 할머니와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환자들과 좀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미카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딸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써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펜을 잡는데 손이 떨렸어요. 미카야, 엄마가 정말 바보였구나. 네가 보여준 사랑과 용기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단다. 처음에는 네가 왜 그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한국에 가려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 심지어 화가 났었지.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네가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엘리를 보면서 내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 너는 후퇴한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간 거였구나. 편지를 다 쓰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실로 갔어요. 원장님, 상담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야엘?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고 싶어요. 1년 중 6개월은 한국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원장이 깜짝 놀라더군요. 야엘, 너 정말 괜찮아?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네,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어요. 6개월은 예루살렘에서 6개월은 한국에서 지내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엘리는 이제 뛰어다니고 간단한 문장도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신기한 건 저를 부를 때마다 다른 언어를 섞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할만 사부타 그랜마. 한국어, 히브리어, 영어를 다 섞어서 한 번에 부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미카가 저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엄마, 둘째를 가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엄마. 이번에는 처음부터 할머니랑 함께 키우고 싶어요. 태준도 엄청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어머님,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요. 작은 병원에서 의료 소방 교육센터를 열 예정이에요. 정말? 어떤 교육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경험을 살려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말이죠. 이 가족은 모두 자신들만의 특별한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엘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가 장난감 청진기를 들고 와서 제게 주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만, 나도 의사 될래. 미카처럼, 아니 할만처럼.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손녀가 저와 미카 사이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거든요. 엘리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 할만, 나는 할만하고 미카하고 다 닮고 싶어.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혈연이나 국적, 피부색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국까지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60년간 쌓아온 제 인생이 있고 한국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제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집을 이어주는 건 바로 사랑이에요. 엘리의 사랑, 미카의 용기, 태준의 따뜻함,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제 자신의 사랑까지. 지금 이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30년 의사생활보다 예루살렘에서의 안정된 살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앞으로 태어날 둘째 손주와도 처음부터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처음부터 순수한 사랑으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엘리가 가끔 물어봐요. 할만, 엘리 사랑해? 당연하지. 할머니가 엘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도 할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런 사랑을 느끼기 위해 저는 60년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